여기에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죠. 칩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김용현 장관 전혀 계엄령 발생시킨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주장과 옆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 당일의 국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많이 대비가 될 텐데, 어쨌든 1, 2, 3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고요. 형법상 내란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됐고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한 상태에서 검찰 특수본이 출범했고 오늘 갑자기 검찰청사에 출석을 해서 결국은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송영원 대변인, 지금 왔는데 그때도 본인이 쓰던 SNS 텔레그램 계정을 폭파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를 바꿨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얘기는 지금 제출했던 휴대전화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곧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습니다만 구속 사유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고 더더군다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아마 한 번 정도 조사를 하고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첨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구속영장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이게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수사 주체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긴급 체포를 통해서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게 구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은 이 전체 사안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성추인 부의장. 지금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물론 지금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걸 재구성해 보자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여러 차례 우리나라로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포로 원점을 타격하면, 그랬을 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보복을 해오면 그게 국지전으로 비화가 되고 그것을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기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신북풍이냐? 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로 드러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요. 사실 오물풍선이 한참 날아올 때도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원점 타격을 할 수 없느냐? 우리나라의 군 기술이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드론을 보내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지 않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원점 타격을 할 경우 그 안에 있는 뭐 내용물들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영토 내에서 떨어질 경우 또 북한의 그 추가적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심성 때문에 사실상 저거를 타격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일부러 저거를 타격하라는 훈련을 내리고 뭐 지시를 내렸다. 근데 다행히 합참의장이 지금 거부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보수 진영이 더 분노하고 이거에 대해서 규탄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수 정말 이 보안, 안보 철저하게 신경 쓰는 분들인데 이렇게 안보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런 계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지 도발을 유발한다? 이런 행위를 한다? 얼마나 이 심각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도 참 두려운 일인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안 됐습니다. 탄핵 소추를 지금 국민의힘이 막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직무정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군 어딘가에 이런 도발을 명령하게 되면은, 국지 도발이 생기면 비상계엄의 명분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비상계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치울 수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 확인해 봐야겠지만
더더욱 이 대통령의 탄핵을 해야 되는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 명분이 늘어난 것이고요. 저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김명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뭐 핸드폰도 교체하고 본인의 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봤을 땐 과거 전두환이 내란 수괴로 이 내란죄 처벌을 받았을 때 옆에 있던 노태우의 수준되는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 김명현 전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다. 당시 전두환은 예.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 노태우 대통령은 22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중한 범죄, 중한 공범이 김명현 전 국방부 장관님이 저 의혹을 통해 또 더 하나가 더 늘어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외환 유도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또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자,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최정예 특수부대 707 부대가 이 북한으로 가려고 했었다. 그런 문자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음성 들어보시죠. 북한 그 오물쓰레기 풍선 이 문제가 계속 상황이 있었고 제가 저 북한 상황과 관련돼서 내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부로 표출하기 위한 도발이나 후방 지역의 테러 이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 최선 평론 사실 저 부분도 지금 보면 여기도 전쟁 우려가 있어서 김명수 합참의장이나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이 김영현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불응했다,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선 그래요. 지금 화면에 나왔던 특전사령관이나 또 방첩사령관 등등이 본인은 죄가 없다. 나는 몰랐다. 나는 지시를 들었다. 뭐 등등을 얘기하면서 또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저 문제를 가지고 와, 우리가 지금 저런 군을 믿고 우리가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보수 진영의 반발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보면서 참담했던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는 나중에 조사기관에 가서 수사기관에 가서 지금 군 검찰도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하면 되는데 물론 야당 의원들이 국방위와 정보위 의원입니다. 예. 군대 와서 자기의 관할 부대가 와서 오겠다니까 그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죠. 최소한 저는 군의 지휘관이고 저 군인들의 장병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보다는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게 생중계되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 일단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지휘관들의 저는 이중적 대응,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했으면 현장 대응이 아니면 거기에 초동해서 혁명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야지 저렇게 와가지고 현장에서 우물쭈물 해놓고 저렇게 장병들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는 지금 와서 사실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연 저게 책임 있는 군의 고위 지휘관이 할 일이냐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또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예. 아까 저 원점 타격 보면서요. 우리가 군에서 비례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옛날에 연평도 사격을 북한이 포탄 날렸을 때 우리가 북한의 그 개머리라는 그 포탄 발사 지역에 정확하게 3배의 포탄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예. 그게 비례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저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이 날라왔다고 우리가 경고 사격하는 건 좋을 수 있으나 원점 타격은 3배 이상의 비례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는 국지전 유도하는 예. 거거든요. 그거를 장관이 지시했다? 전 상상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게 사실로 또 밝혀진다면 예. 김영현 장관의 과잉 대응이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비례 대응의 원칙은 우리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런 식의 과잉 대응이 국방장관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평양 상공에 떴던 무인기도 결국은 그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이 얘기는 군 검찰과 검찰, 경찰, 공수처 다 합동해서 깨끗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겠습니다.